이미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성하세요. 오른쪽, 주인공 김지은의 반신 초상화, 현실적 스타일로 20대 중반 여성, 긴 검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의 결의에 찬 표정, 세련된 블라우스 차림, 배경은 서울 강남거리의 카페 창문으로 보이는 야경. 왼쪽, 스토리 속의 타이틀 텍스트, 카페 꿈을 비웃던 가족 환생한 나는 강남의 핫플 사장으로 돌아왔다. 전체 텍스트는 노란색 글씨, 강조 단어 환생한, 강남의 핫플, 사장은 빨간색, 모든 글씨의 검은 테두리. 배경은 어두운 톤의 금빛 광택으로 텍스트를 돋보이게 하며 전체적으로 드라마틱한 분위기. 피가 입안에 가득 차서 그 맛이 아직도 생생하다. 칼날이 목을 스치던 그 순간 세상이 붉게 물들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이 젊은 몸뚱이가 다시 숨을 쉬고 있는 거지? 나는 눈을 뜨자마자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이곳은 내 오랜 추억 속 방, 서울 변두리 아파트의 좁은 침실. 벽에 붙은 포스터는 여전했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배경으로 한 꿈의 카페 블루밍 로고. 25살, 대학 졸업 직후. 죽기 전 5년 전으로 돌아온 것이다. 지은아, 일어났어. 아침부터 왜 그렇게 소란스럽게 문밖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 평소처럼 날카롭고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을 내려다보니 손톱이 깨끗하고 팔에 새긴 문신조차 없다. 죽음의 흔적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제자리. 하지만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30살이 된 내가 그 지옥 같은 삶의 끝에서 칼을 쥔 손이 떠올랐다. 가족의 배신, 연인의 속임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쌓여 결국 나를 무너뜨린 그날. 나는 자살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강제된 자살. 그들은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었고 나는 그 함정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엄마. 왜? 나는 중얼거렸다. 문이 열리며 엄마가 들어왔다. 50대 초반, 여전한 화장과 피곤한 눈빛. 왜긴 왜야. 내 꿈 같은 소리 그만하고 취업 준비나 해. 카페. 웃기지 마. 그딴 거로 먹고 살 수 있으면 내가 왜 매일 야근을 해.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라니, 이 상황에서? 하지만 이건 기회다. 신이 준 두 번째 3비번에는 다를 거야. 그들이 나를 비웃던 그 꿈, 카페를 열겠다는 그 꿈으로 나는 그들을 짓밟을 테니까. 대학 시절, 나는 커피에 빠졌다. 강남의 작은 카페들, 그곳에서 나는 자유를 느꼈다. 바리스타가 되어 향을 맡고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이 나의 전부였다. 하지만 가족은 달랐다. 아빠는 공무원, 엄마는 은행원, 오빠는 대기업 직원. 그들은 단정된 산만을 외쳤다. 지은아, 내가 카페 주인. 그건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나 나오는 소리야. 현실로 깨달아 오빠의 그 말,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리고 연인, 민준. 그는 나의 꿈을 지지하는 척하며 뒤에서 가족과 공모했다. 우리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는 내 돈을 빼돌리고 나를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다. 왜? 내 유산 때문이었다. 할머니가 남긴 작은 토지, 강남 근처에 위치한 그 땅이 개발 호재로 가치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가족은 그걸 알았고 나를 제거하려 했다. 죽기 직전 나는 모든 걸 알았다. 오빠가 민준에게 돈을 주며 지은이를 미치게 만들어. 그 땅을 우리 차지하자고 속삭이는 대화. 엄마가 불이 집안 망신은 안 돼라고 말하며 약을 타는 장면. 그 모든 게 내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이제 나는 돌아왔다. 25살의 몸으로. 은행 계좌에 남은 돈은 500만 원, 할머니 땅은 아직 가족 손에 넘기지 않은 상태.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이번에는 내 놈들 차례야. 눈물이 흘렀지만 곧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집을 나섰다. 강남으로. 첫 번째 목표는 그 땅을 되찾는 것, 하지만 서두를 수 없었다. 가족은 이미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오빠의 눈빛, 민준의 달콤한 미소. 그들은 아직 모른다. 내가 모든 걸 아는 걸? 강남역에 도착하자 익숙한 번잡함이 나를 맞이했다. 카페들이 즐비한 거리, 그곳에서 나는 시작할 테다. 작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블루밍의 꿈을 키우기 위해. 매일 아침 5시 커피 원두를 갈며 나는 계획을 세웠다. 첫째, 가족에게서 멀어지기. 둘째, 민준을 이용해 정보를 모으기. 셋째, 그 땅을 내 이름으로 돌리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카페를 성공시키는 것, 그 성공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테니까. 며칠 후, 민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요즘 어때? 가족들 걱정에 그의 목소리, 여전한 부드러움.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좋아, 오빠. 만나서 이야기할까? 우리는 강남의 카페에서 만났다. 그곳에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오빠, 나 카페 열 거야. 도와줄래? 그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카페. 지은아, 그건 나는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믿어줘. 이번에는 진짜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탐욕이 스쳤다. 좋아, 내 놈의 그 탐욕이 내 무덤이 될 거야. 집으로 돌아오니 가족 모임이 있었다. 오빠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아, 취업은? 카페 꿈은 포기했어.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아니, 오빠. 그 꿈으로 살 거야.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엄마의 한숨, 아빠의 인상 쓰는 얼굴.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게임의 시작을. 밤이 되자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할머니 땅의 서류를 검색했다.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가족이 압력을 넣으려 한다. 나는 변호사를 찾기로 결심했다. 작은 로펌, 강남에 있는 곳. 다음 날 나는 그곳을 찾았다. 지은 씨, 이 땅은 가족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웃었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이길 거예요. 시간이 흘렀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1,000만 원을 넘었다. 민주는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의 불륜, 회사에서의 비리. 나는 몰래 녹음했다. 오빠, 우리 결혼하자. 하지만 먼저 내 꿈을 응원해. 그의 대답은 물론이야였다. 거짓말. 한 달 후, 첫 번째 타격. 나는 오빠의 회사에 익명으로 민준의 비리를 제보했다. 오빠는 당황했다. 지은아, 내가 왜 그래? 나는 무죄한 척했다. 오빠, 나 몰라. 그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좋았어. 이제 시작이야. 카페 블루밍의 콘셉트를 구상했다. 지속 가능한 원두, 지역 예술가 협업, 강남의 트렌디한 분위기. 나는 SNS에 포스팅을 시작했다. 곧 열릴 제 카페, 함께해요. 팔로워가 늘었다. 가족은 비웃었다. 그딴 걸로 성공할 리 없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꿈이 나의 무기라는 걸. 죽음의 고통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강남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맹세했다. 너희 모두 후회하게 해줄게. 민준의 손이 내 어깨를 스쳤을 때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의 손길은 예전처럼 부드러웠지만 이제 나는 그 안에 숨겨진 독을 알았다. 우리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지은아, 내 카페 계획, 진심이야. 그의 눈빛이 탐색하듯 나를 훑었다. 나는 와인 잔을 들며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오빠가 도와주면 더 빨리 열 수 있을 텐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필요하면 말해.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해볼게. 가족들.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들은 이미 내 꿈을 밟으려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민준의 핸드폰을 해킹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 0000, 그의 생일, 메시지함에 오빠와의 대화가 가득했다. 지은이 땅, 빨리 넘겨받아야 해. 개발사가 기다려. 알았어, 민준아. 내가 지은이를 설득해.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 새끼들. 할머니가 남긴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 지은아, 내 꿈의 시작이 될 거야. 그 땅에 카페를 짓는 게 내 소원이었다. 하지만 가족은 그걸 팔아치우려 했다. 강남 재개발로 가치가 10억을 넘었으니까. 다음 날 나는 변호사와 만났다. 지은 씨, 가족이 공동상속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증거를 모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이미 내 머릿속에 가득하다. 죽기 전 병원에서 훔쳐본 서류들. 오빠의 회사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민준의 제보 덕분에 오빠는 상사에게 불려갔다. 집에 돌아온 오빠는 화를 냈다. 지은아, 너 혹시?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나 카페 일로 바빠 죽겠어. 엄마가 끼어들었다. 지은아, 그 카페나마든 빨리 포기해. 가족이 어려워. 어려워. 웃기지 마. 너희가 내 돈을 빼돌린 걸 내가 모를 줄 아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 땅을 방문했다. 강남 외곽, 아직 개발되지 않은 조용한 골목. 그곳에 서니 미래의 블루밍이 보였다. 유리창 너머로 손님들이 웃고 커피 향이 퍼지는 SNS 활동이 효과를 봤다. 팔로워 5,000명. 예술가 친구 하나가 연락 왔다. 지은아, 내 콘셉트 좋아. 로고 디자인 해줄게. 나는 감사하며 첫 번째 투자자를 찾기 시작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렸다. 강남의 새로운 핫플, 블루밍. 함께 꿈을 피워요. 민주는 불안해했다. 지은아, 펀딩. 위험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오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좋아. 내 놈의 그 불안이 커지게 해줄게. 가족 모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아빠가 말했다. 지은아, 내가 카페 한다고? 집안 망신이야. 취업이나 해. 오빠가 덧붙였다. 민준이가 말하던데 내가 이상한데 돈 쓰고 있대. 나는 차갑게 웃었다. 오빠, 민준 오빠랑 무슨 이야기 했어? 내 꿈에 왜 간섭해? 공기가 얼어붙었다. 엄마가 울먹였다. 우리 집안이 왜 이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나 이제 독립할게. 카페 열 때까지 문을 쾅 닫고 나왔다. 그 순간 자유를 느꼈다. 강남의 밤, 나는 작은 모텔에 머물렀다. 노트북으로 사업 계획서를 썼다. 원두 공급처, 인테리어 업체. 돈은 모자랐지만 열정은 넘쳤다. 죽음의 기억이 나를 괴롭혔다. 그날 칼을 쥔 손, 피가 흘러내리는 목.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지만 이제 나는 강해졌다. 민준의 불륜 상대를 만났다. 익명으로. 민준 씨가 당신을 이용해요. 지은이 땅 때문. 그녀는 울었다. 알아요.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함께 증언해요. 그럼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녀는 동의했다. 첫 번째 동맹. 오빠의 회사에서 또 스캔들. 이번엔 민준의 불륜. 오빠는 경찰에 불려갔다. 지은아, 이게 내 짓이야. 전화로 오빠가 소리쳤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증거 있어? 오빠, 나 바빠. 끊었다. 펀딩이 3천만 원을 모았다.
나는 땅 계약을 추진했다. 변호사가 도왔다. 가족 소송 가능성 있어요? 괜찮아요. 이겨요. 가족은 알게 됐다. 엄마의 전화. 지은아, 미쳤어. 그 땅 팔아야 해. 나는 웃었다. 엄마, 그건 내 거야. 카페 오픈 준비가 시작됐다.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 지은 씨, 콘셉트 멋져요. 지속 가능성, 강남에서 뜰 거예요. 나는 고마웠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죽음의 장면. 칼, 피, 가족의 웃음소리. 이번에는 내 놈들 차례. 민준이 찾아왔다. 지은아, 화해하자. 결혼 이야기 다시.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아니, 속으로만. 오빠, 아직 때가 아니야.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좋았어. 블루밍의 문이 처음 열린 날, 강남거리는 비가 내렸다. 하지만 손님들은 우산을 들고 몰려들었다. SNS 덕분이었다. 강남 신상 카페, 분위기 최고, 리뷰가 쏟아졌다. 나는 카운터 뒤에서 손을 떨며 커피를 내렸다. 어서 오세요. 웰컴 드링크예요. 첫 손님은 예술가 친구였다. 지은아, 성공이야. 우리는 안아주었다. 매출은 첫날 200만 원. 믿기지 않았다. 가족의 비웃음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나는 무시했다. 이게 내 복수다. 성공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민주는 오픈 파티에 왔다. 축하해, 지은아. 그의 미소 뒤에 숨긴 긴장감이 보였다. 오빠도 엄마도 초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화로 미쳤어. 아직도 그딴 짓 해. 라고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카페는 핫플이 됐다. 인플루언서들이 방문했다. 블루밍의 시그니처 라떼, 인스타 감성, 사진이 퍼졌다. 매출이 폭발했다. 1억, 2억. 나는 직원을 뽑았다. 젊은 바리스타들, 그들은 내 꿈을 공유했다. 사장님, 여기서 일하니 행복해요. 하지만 균열이 왔다. 가족의 소송. 공동 상속주장 법정에서 오빠가 증언했다. 지은이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요. 카페는 충동적 결정. 민준이 동의했다. 네, 지은이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나는 증인석에서 웃었다. 불안정. 그건 당신들 때문이에요. 변호사가 녹취록을 제출했다. 오빠와 민준의 대화.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판사는 증거 검토 후 판결. 가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가 울며 지은아, 왜 우리를?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왜? 할머니 유언 기억하세요? 승소. 땅은 내 거. 이 카페 확장 계획이 세워졌다. 2호점, 3호점. 강남의 블루밍 체인. 언론이 보도했다. 자수성가 여성 CEO, 가족과 대립 속 성공 스토리. 논란이 됐다. 가족 배신. 그녀의 선택이 옳은가? 민준의 불륜 상대가 증언했다. 민준 씨가 지은 씨를 속였어요. 그의 회사가 그를 해고했다. 그는 내 카페로 찾아왔다. 지은아, 용서해. 사랑했어. 나는 커피를 내밀었다. 마셔. 이 맛, 내 탐욕의 맛이야. 그는 울었다.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오빠는 파산 직전. 그의 비리로 회사에서 쫓겨났다. 지은아, 도와줘. 나는 거절했다. 오빠, 내가 나한테 했던 대로 해. 엄마의 건강이 나빠졌다. 지은아, 엄마 미안해. 하지만 미안함. 늦었다. 카페는 번성했다. 밤늦게까지 손님들로 북적. 나는 지붕 위에서 서울 야경을 봤다. 할머니, 봐요. 꿈 이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공허. 복수는 달콤하지만 쓴맛이 났다. 트위스트가 왔다. 할머니 일기 발견. 지은아,
가족은 내 아빠의 빚 때문에 아빠의 비밀. 그는 도박으로 빚을 졌고 가족은 그걸 숨기려 나를 희생시켰다. 나는 충격받았다. 블루밍의 성공은 논란을 불렀다. TV 토크쇼에 초대됐다. 가족을 버린 CEO, 용서할 수 있나? 호스트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버렸어요. 시청률 폭발. 지지자와 비난자가 나뉘었다. 강한 여성, 너비에스 가족 등 돌리는 냉혈한. 오빠가 자살 시도. 병원에서 엄마가 전화했다. 지은아, 와봐. 나는 갔다. 오빠의 창백한 얼굴. 미안해, 동생,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그는 울며 말했다. 아빠 빚 내 땅 팔아 갚으려 했어. 비밀의 실타래가 풀렸다. 아빠의 도박. 10억 빚 후 가족은 나를 미치게 만들어 땅을 빼앗으려 했다. 민주는 그 공범. 나는 분노했다. 다 알고 있었어. 오빠가 놀랐다. 어떻게? 죽었으니까. 나는 중얼거렸다. 그는 이해 못했지만 나는 떠났다. 카페에서 시위. 가족 학대자, 피켓. 나는 기자회견 열었다. 제 가족은 저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결정적 발언. 아빠의 도박, 오빠의 공모, 엄마의 침묵, 증거 공개. 언론이 들끓었다. 민주는 감옥행. 사기죄. 그는 편지 썼다. 지은아, 내가 환생이라도 한 듯. 나는 찢었다. 카페 매출이 오히려 올랐다. 드라마틱한 스토리, 블루밍 가보자. 하지만 내 마음은 갈라졌다. 성공의 정점에서 외로움. 친구 하나가 말했다. 지은아, 너무 세게 갔어. 나는 고백했다. 죽었어. 과거에. 그래서 돌아왔어. 그녀는 믿지 않았지만 안아주었다. 아빠가 찾아왔다. 지은아, 용서해. 빚 갚을게. 나는 웃었다. 늦었어. 아빠의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 그 압박. 나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블루밍 2호점 오픈. 강남 중심. 손님 대기줄.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오빠가 카페 앞에서 무릎 꿇었다. 동생, 살려줘. 사진이 퍼졌다. 더 큰 논란. CEO의 잔인함. 나는 결단 내렸다. 오빠에게 돈을 줬다. 이게 마지막이야. 하지만 조건, 모든 진실 고백. 오빠의 인터뷰. 우리가 지은이를 배신했다. 여론 역전. 그녀는 피해자. 민준의 재판. 나는 증언. 그는 나를 죽이려 했다. 법정에서 그의 눈물. 사랑했어. 나는 사랑. 탐욕이었어. 유죄. 엄마의 병세 악화. 나는 병원 갔다. 엄마, 왜? 그녀는 미안해. 내 꿈 지키려 했는데 거짓. 하지만 할머니 일기처럼 그녀도 피해자였다. 아빠의 폭력. 나는 복잡해졌다. 카페는 제국됐다. 5억 매출. 하지만 나는 피곤했다. 죽음의 트라우마. 밤의 칼꿈. 이번에는 끝내야 해. 최종 대면. 가족 모임. 아빠가 무릎 꿇었다. 용서해. 나는 말했다.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이즐게 복수의 끝. 블루밍은 강남의 상징이 됐다. 3호점, 책방 결합. 손님들은 지은 사장님 이야기, 감동이야. 나는 웃었다. 논란은 잦아들었다. 가족과 단절, 하지만 마음의 평화. 트위스트, 아빠의 편지. 내가 돌아온 기적, 느꼈어. 환생을 직감. 나는 울었다. 용서의 순간. 카페 지붕에서 할머니와 대화. 고마워요. 결말은 해피.
성공, 사랑, 새로운 연인, 가족 화해의 여지. 하지만 긴장감 남김. 다시는 배신하지 마. 한국 드라마처럼 감동과 여운.